아무래도 LMIA가 내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의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양한 고용주랑 더 접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2잡, 3잡도 원한다면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무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저희 오늘은 LMIA 마지막 편 영상으로 네. 이제 어떤 분들에게 LMIA 하시는 거를 추천하는지, 혹시 추천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네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LMIA가 내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새 같은 시점에 여러 가지 퍼밋이 있으니까 사실 이걸 확실히 알아야지 괜히 필요 없는데 해야 되냐, 아니면 필요한데 안 해도 되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IEC 프로그램이 파격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LMIA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영향이 굉장히 많았죠. 원래 기존에 한 4,000명 정도 주던 IEC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이 지금 10,000명을 넘어서 12,000명까지도 줬는데, 사실 이런 워킹 홀리데이를 받기 때문에 LMI를 많이 안 받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LM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먼저 고용주를 찾고 고용주한테 오퍼를 받고 퍼밋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좀 권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많이 했었고, 워킹 홀리데이는 오픈 워크 퍼밋으로 내가 어디서든 언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치 워를 갖고 내가 사장님한테 가면은 아무래도 이 사장님이 이 사람 바로 일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채용이 될 수 있으니까 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경력도 빨리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양한 고용주랑 더 접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2잡, 3잡도 원한다면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바뀌면서 많은 판도가 또 변경되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워킹홀리데이나 영 프로페셔널에 대한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35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인 분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착 자금도 필요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여권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살짝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무작위 선발, 랜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뽑히는 건 아니고 뽑혀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도 이번에 생겼는데, 영 프로페셔널은 워킹 홀리데이랑 조금 다르게 오픈 워크 퍼밋이 아니라 클로즈예요. LMI랑 약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어서 고용주도 있어야 되고 내가 관련 경력도 있어야 되고, 퍼밋을 받은 다음에는 이 고용주랑만 이 포지션으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LMI보다 진행은 훨씬 빠르니까 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35세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 IEC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 용이하고 수속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하는 게 훨씬 유리는 하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35세 이상의 분들은 LMIA를 신청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거의 그렇기는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워크 퍼밋도 받았었는데 그마저도 이번에 좀 조정이 되면서 일반 뭐 4년제, 2년제는 안 되고 마스터나 PhD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마스터, PhD 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LMI를 택하긴 하죠 지금은요. 그러면 LMI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게 되는 거고, 그죠? IEC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 거는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 네. 퍼밋의 유효 기간에도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죠. 네. IEC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영 프로페셔널, 클로즈 워크 퍼밋이 있고 워킹 홀리데이, 오픈이 있는데 둘 다 기간이 이제부터는 2년이에요. 작년까지 2023년까지는 1년이었는데 앞으로는 2년을 주고, 또 거기에 한 번 더 연장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총 4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LMI를 통해서 워크 퍼밋 받으면 똑같이 클로즈 워크 퍼밋이고,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LMI의 장점은 2번만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진짜로 LMI로 뭐 10년, 20년, 30년도 살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죠. 처음에 저희가 오늘 이거 찍은 영상은 내가 LMI가 필요하냐 없냐, 다른 대안이 있냐 라는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많이들 하는 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다른 LMI가 아니라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리고 난 아직 퍼밋이 없는 사람이면은 일단 오픈 워크 퍼밋을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픈 워크 퍼밋을 받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고용주랑 내가 서로 마음에 들면은 그때 와서 나중에 LMI를 진행을 해도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처음에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계속 커리어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되면 오픈을 먼저 사용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프리퍼런스나 아니면 플랜을 꼭 잘 짜서 어떤 게 먼저 필요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